우리 무스 씨의 사연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마지막 유언. 아, 우리 무스 씨의 이제 사연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유언. 유언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 가기 전이잖아요. 그쵸.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각자요? 각자.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어떤 말을 꼭 남기겠다. 좀 뭉클해지는데 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있죠. 어떻게? 시연이 왔었죠염. 뭐 이런 거. 네. 혹시 뭐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좀 약간 미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우리 무스 씨는 잘 놀다 갑니다. 그런 거. 약간 좀 힙하네요. 쿨한데?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유언은 지금 살짝 이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이걸 내가 진지하게 쓴다면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로브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안하단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미안하단 말.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하다 할 것 같아요. 뭐 이러지 못했던 거. 오히려 우리가 좀 이게 미안함이 많다는 거는 미련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내가 좀 아쉬움이 있고 내가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준비된 죽음이 아니라 사실상은 거의 이제 사고에 의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많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많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99%가 하는 유언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사랑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는 물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저 많은 걸 놓치잖아요. 왜냐면 앞을 달려가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막 추락한대. 그때 핸드폰을 딱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마지막. 누구야 사랑해. 엄마 사랑해. 미안하단 말보다는 사랑해라는 말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이 사랑함에 의해서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이미. 네.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다는 유언보다는 좀 사랑한다는 유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면 좀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희 짧은 생각입니다. 무스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 무겁네요. 무거워요. 그렇죠. 뭐 본인의 사연은 아니죠? 네, 제 사연은 아니고 사연자님께서 제보해주신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네, 자 좋아요. 저희가 한번 우리 무스 씨의 사연 마지막 유언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저에게는 오래 아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종종 끝을 준비하시듯 유언처럼 말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매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어머니가 믿으시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너무 강경하셔서 가끔은 의아하기도 했죠. 그렇게 오래 병상에 누워 계셨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오랜 병간호로 인하여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히 땅을 알아볼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사실 한켠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경제적인 힘도 많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한톨 남아있지 않던 저는 살아생전 너무나 원하시던 어머니 유언이었지만 가족들과 긴 상의 끝에 화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겠다는 저희의 말을 듣자마자 외할머니께서 곡기를 끊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딸이 생전 가장 원하던 마지막 부탁조차 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서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강경하신지 이러다 정말 줄초상을 치를 수 있겠다 싶어 저희는 부랴부랴 매장을 할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급히 알아보느라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묘자리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공원 묘지였는데 해가 잘 들어오고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풍수지리가 아주 좋은 묘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저희 가족 모두 놀랍고 신기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드릴 수 있어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장하던 날 무너지는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를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파 무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산신님, 산신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보여주세요, 제발.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왜 그렇게 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머니를 보여달라고 했었을까? 뜬금없이 산신님은 왜 찾았을까?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참을 울며 빌었을까?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산신님께 빌고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함에 정신없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생생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오랜 병간호와 어머니의 장례로 이미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나 저는 가장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꿈 이후로 저는 예지몽 비슷한 것을 많이 꾸게 되었거든요. 꿈에서 저는 어머니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생생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포근함, 어머니의 평화롭던 그 얼굴, 인자한 웃음, 제 머리를 쓰다듬던 따뜻한 간질거리는 손길, 안정감,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 평화는 꿈속에서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던 중 산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무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 위로 오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라 지칭해야 할지 모를 이것들에게서 저는 꿈인데도 순간 엄청난 광기를 느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긴 했는데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빠르고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를 각기 다른 크기의 형상들이었습니다. 산신 아니야? 그 모습은 꼭 잡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선착순을 하는 것처럼 서로를 짓밟고 제치고 뛰어넘고 광적으로 제 어머니를 잡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 가 빨리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동 없이 제 옆에 가만히 서서 저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섭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외침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신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다 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허공이 되고 무작정 산신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여달라고 빌었던 때보다 더 간절히 빌며 산신님께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더 빠르고 무서운 형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지옥에 빠진 죄인들이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납작 엎드려 비는 것 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질 정도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전히 가만히 서 계시는 어머니의 등을 빌며 저는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 이제 부르지 않을게.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여기 있었던 일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 저기 밑에 있는 잡기들한테 붙잡히면 안 돼. 어서 가. 오랫동안 앓으시며 근육이 다 빠져 앉아있을 힘조차 없던 어머니께서 어찌나 꿈속에서 힘이 세던지 아무리 제가 소리치며 빌어도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발이 한 걸음 떼지더라고요. 뒤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이제 됐구나 싶은 마음에 다시 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잊어도 되니까 갈 길 가 엄마. 나 잘 살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엄마. 어느새 잡기들이 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진 순간 어머니가 드디어 제게서 돌아섰습니다. 잠꼬대를 하며 꿈에서 깨어난 저는 엄마가 잡기에게 붙잡히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난 사람을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슬퍼하면 이승을 제대로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픔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자 하나 둘 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제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입으셨던 옷, 자주 덮던 이불, 먼지 앉은 화장품까지
사실 집안 모든 곳에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지만요. 특히 냉장고에 아픈 와중에도 저 먹이겠다고 만들어두신 요리들이 모두 상해 버릴 때에는 꿈에서 한 다짐을 어길 뻔도 했습니다. 다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겨우 어머니를 보냈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에 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꿈에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니를 겨우 돌려보낸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이번에는 바로 외쳤습니다. 엄마 가!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보시며 꼼짝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번에 보았던 잡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움직이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입을 벌리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제게 해줄 말이 있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차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무언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을 쫙 길게 벌리시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 안이 그저 새까맣게 텅 빈 동굴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가만히 서서 멍하니 어머니의 쩍 벌린 입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멍하니 서서 제게 입을 벌린 채 서 계셨습니다. 새까맣고 텅 빈 찢어질 것만 같이 입을 쫙 벌리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기괴해 보일 법도 한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 모습조차 그저 어머니의 한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고 나자 어머니가 지금 내게 무언가 바라고 싶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도무지 뭐라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겨우 알아차리는 것이라고는 어머님께서 무언가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느낌뿐이었죠. 엄마, 뭐가 불편해? 아니면 뭐가 필요해? 뭐가 없어? 없다고? 없다는 질문에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어머니의 표정에서 도대체 뭐가 없으신 거지? 하고 어머니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아끼던 유품을 태워보냈던 그 예쁜 옷가지에 신발을 챙겨 신고 계셨습니다. 계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뭐지? 뭐가 없으신 거지? 한참을 고민하는데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니 제 몸은 식은땀이 범벅이었습니다. 찝찝함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퍼뜩 어머니의 물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틀니! 어떻게 그걸 잊고 있었을까? 저는 주무시던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며 계속 외쳤습니다. 아버지! 엄마 틀니 어디다 놨지? 잠결에 몽롱하신지 제가 어머니의 틀니를 찾아내니 뭐야? 뭔데? 하며 정신을 못 차리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 오래 편찮으셨던 탓에 통증을 애써 참아보려 이를 꽉 깨물어서 그런지 이가 많이 빠져 틀니를 하셨었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어머니의 한 부분이라 저희가 잊고 있었던 거죠. 유품을 태울 때에도 저희는 슬픔에 어머니의 빈자리만 둘러보았을 뿐 정작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어머니의 틀니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꿈에 나온 어머니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일부분이었던 틀니와 함께 자주 사용하시던 돋보기 안경도 태워드리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버지가 제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도 틀니는 신경도 쓰지 않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나 필요하면 네 꿈에 찾아왔냐.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제 마음껏 수다도 떨고 길도 잘 찾아가겠네. 그 후로 어머니는 좋은 곳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는지 제 꿈에는 더 이상 나오시지 않으셨고 모든 것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듯 하였지만 저는 어머니의 꿈들 이후로 예민한 꿈들을 종종 꾸게 되었습니다. 예지몽 비슷하게 연결되는 이 꿈들이 얼마나 더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꿈이 시작인 것으로 보아 아마 떠나면서도 저를 걱정하셨던 어머니가 주시는 작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연을 이후에 사연자분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과 잘 맞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좀 이제 사연자분과 인터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틀리 이런 49제 안에 또 이렇게 또 태워서 올려보내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를 딱 놓치고 꿈으로써 메시지를 준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로브 씨하고 무스 씨. 네. 뭐 똑같은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꿈에서 뭔가 망자에 대한 이야기나 저는 이 꿈에 대해서 되게 조금 약간 반은 좀 많이 믿는 스타일인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슬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흔히들 이빨 빠지는 꿈이 꾸면은 조금 누군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 이빨을 빠지는 꿈을 꾸고 한 3, 4일 안에 조금 할아버지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적이 많아서 저는 이런 경험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 이 꿈에서 우리가 사연 내용의 꿈에서 작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연관성이 사실 없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붙을 만한 연관성은 좀 못 느꼈는데 제보자님의 그 심리가 뭔가 어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런 심리가 그런 어떤 잡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더 급하게 본인을 만들지 않았었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 무수 씨는? 올라가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분들, 아직 좀 미련이 많이 남으신 분들이 였던 것 같고, 여기 제보자님의 어머니는 떠나시려고 하시는 약간 좀 더 순수하신, 좀 더 저는 그냥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 같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기장이요? 네, 그러니까 작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저승에서 2승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의 자기장 같은 역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의미의 잡기지 않았을까, 만약 저승이 있다면. 그죠? 근데 이제 망자분들이 나오시면 큰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거 물고. 자기 거 물고. 자기가 물건에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아쉬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내 나름의 그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돌아가신 분들께서 또 올라가서 또 불편함 없이 또 행복하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또 그 마음의 위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해서 저희가 사연을 들어봤는데,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저희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미스테리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사연과 더불어서 연락처까지 같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였습니다. 함께한 무스 로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